최화영은 이를 악물었어요. 정숙희도 오장미도 강백호도 전부 내가 밟고 올라가야 했던 것들인데. 이강혁은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어요. 대표님, 지금은 감정적으로 움직일 때가 아닙니다. 닥쳐. 최화영이 차갑게 말했어요. 누구 때문에 여기까지 왔는데? 이강혁은 입술을 깨물었어요. 하지만 속으로는 다른 생각을 하고 있었어요. 지하실에서 들었던 가짜 음성이 계속 머릿속을 맴돌고 있었어요. 정말 최화영이 자신을 버린 건 아닐까? 정말 모든 죄를 자신에게 떠넘기려는 건 아닐까? 의심은 이미 시작됐어요. 그리고 한번 생긴 의심은 쉽게 사라지지 않았어요. 그런데 이 의심이 예상하지 못했던 배신으로 이어지게 됩니다. 잠시 후 등장할 단서 하나가 모든 관계를 뒤흔들어요. 여러분의 구독 한 번이 큰 힘이 됩니다. 이제 오늘 정리한 이야기를 천천히 들려드리겠습니다. 최화영은 책상 서랍을 열었어요. 안에서 오래된 열쇠 하나를 꺼냈어요. 이강혁 눈빛이 흔들렸어요. 그건 기억나? 최화영이 물었어요. 성형외과 자료를 없애기 전에 따로 숨겨뒀던 창고 열쇠야. 이강혁 얼굴이 굳었어요. 그걸 왜 지금? 혹시 모르니까. 최화영은 비웃었어요. 세상에 영원한 비밀은 없잖아. 그 말에 이강혁은 순간 등골이 서늘해졌어요. 최화영은 아직도 자신을 완전히 믿지 않는다는 걸 느꼈어요. 은신처 밖에서는 비가 내리기 시작했어요. 한편 한영자와 강백호, 오장미는 강백호 집에 모여 있었어요. 설인 씨 수술 당시 수술실에 있었던 간호사예요. 강백호 눈빛이 날카로워졌어요. 확실합니까? 확실해요. 한영자가 말을 이었어요. 이 간호사는 수술실 안에서도 항상 스마트워치를 착용했어요. 순간 강백호 눈빛이 번뜩였어요. 스마트워치. 맞아요. 한영자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오장미가 놀란 얼굴로 바라봤어요. 혹시 녹음 기능. 한영자가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 간호사가 당시 상황을 기록했을 가능성이 있어요. 오장미 심장이 크게 뛰기 시작했어요. 만약 그 안에 설인의 마지막 순간이 남아있다면 최화영과 이강혁 그리고 매수된 의사까지 모든 진실이 드러날 수도 있었어요. 그때 김비서에게 전화가 왔어요. 회장님께서 급히 오시랍니다. 무슨 일인데요? 오장미가 물었어요. 김비서는 숨을 고르며 말했어요. 최명철 씨 관련 자료가 나왔습니다. 지금부터 사건의 흐름이 완전히 달라집니다. 30년 동안 감춰졌던 진실이 하나씩 모습을 드러내기 시작해요. 강백호 눈동자가 크게 흔들렸어요. 강백호는 곧바로 자리에서 일어났어요. 마대창은 낡은 서류철 하나를 내려놓았어요. 강백호와 오장미, 정숙희까지 모두 모여 있었어요. 마대창은 복잡한 표정으로 말했어요. 이건 내가 숨기고 싶었던 자료다. 강백호가 천천히 서류를 열었어요. 첫 장을 보는 순간 얼굴이 굳었어요. 최명철. 그리고 드림호텔 부지 계약. 익숙한 이름들이 적혀 있었어요. 그런데 그 아래 적힌 또 다른 이름을 보는 순간 모두가 얼어붙었어요. 이성실. 정숙희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어요. 마대창의 사망한 아내 이름이었어요. 마대창도 충격을 받은 얼굴이었어요. 이건 서류를 넘기던 김비서가 굳어졌어요. 회장님, 왜 그러나? 이성실 여사님 명의로 된 비밀 계좌가 있습니다. 순간 정적이 흘렀어요. 마대창 얼굴이 창백해졌어요. 말도 안 돼. 하지만 서류에는 분명히 적혀 있었어요. 그리고 그 계좌에서 최명철과 관련된 사람들에게 거액이 흘러간 기록까지 남아 있었어요. 강백호는 숨을 삼켰어요. 30년 전 화재 사건. 단순한 사고가 아닐 수도 있었어요. 마대창은 의자에 주저앉았어요. 성실이가 왜?
그는 믿을 수 없었어요. 죽은 아내가 사건과 연결되어 있다는 사실을. 한편 강준호는 채화영을 은신처로 데려왔어요. 준호야. 대표님. 강준호는 고개를 돌렸어요. 채화영은 천천히 말했어요. 강백호는 위험해. 또 무슨 거짓말을 하려고요? 거짓말 아니야. 채화영 눈빛이 이상하게 흔들렸어요. 최명철 화재 사건. 강준호가 굳었어요. 그게 왜요? 그 사건을 끝까지 파면 강백호도 무너지게 돼. 무슨 뜻입니까? 채화영은 대답하지 않았어요. 대신 의미심장한 미소만 지었어요. 그 시각. 이강혁은 몰래 은신처를 빠져나왔어요. 그리고 오래된 창고 앞으로 향했어요. 채화영이 보여준 열쇠 때문이었어요. 혹시 자신도 모르는 증거가 남아있을까 두려웠어요. 창고 문이 열렸어요. 먼지 냄새가 가득했어요. 이강혁은 손전등을 비췄어요. 낡은 상자들이 보였어요. 그리고 구석에 있는 금속 보관함 하나. 떨리는 손으로 열쇠를 꽂았어요. 그 안에는 서류 봉투와 USB 여러 개가 들어 있었어요. 여기서부터 가장 중요한 증거들이 등장합니다. 이 안에 담긴 내용이 누구의 운명을 바꾸게 될지 끝까지 확인해 보세요. 이강혁 얼굴이 하얗게 질렸어요. 이걸 아직도. 그 순간. 뒤에서 누군가 말했어요. 드디어 찾았군. 이강혁이 놀라 뒤돌아봤어요. 어둠 속에서 한 남자가 천천히 걸어 나왔어요. 그 사람을 본 이강혁은 충격으로 굳어버렸어요. 당신이 어떻게? 남자는 낮게 웃었어요. 오랜만이군. 설마. 이강혁 목소리가 떨렸어요. 죽은 줄 알았는데. 남자는 차갑게 대답했어요. 모두가 그렇게 믿게 만들었으니까. 그리고 남자는 보관함 안에 봉투를 집어들었어요. 봉투 겉면에는 굵은 글씨가 적혀 있었어요. 최명철 화재 사건 진술서. 이강혁 얼굴에서 핏기가 완전히 사라졌어요. 그 진술서가 세상 밖으로 나오면 채화영도, 마대창도, 그리고 강백호 출생의 비밀까지 모든 것이 뒤집힐 수 있었어요. 하지만 더 충격적인 것은 진술서 마지막 장에 적혀 있는 이름이었어요. 그 이름을 본 남자는 미소를 지었어요. 그리고 조용히 중얼거렸어요. 이제야 진짜 게임이 시작되는군. 그 순간 멀리서 창고를 향해 달려오는 자동차 불빛이 보였어요. 그리고 그 차 안에는 강백호와 오장미가 타고 있었어요. 하지만 두 사람은 아직 모르고 있었어요. 30년 동안 감춰졌던 진실이 바로 눈앞까지 와 있다는 사실을 말이에요. 그리고 그 진술서 마지막 장에는 강백호가 절대 예상하지 못했던 이름 하나가 적혀 있었어요. 자동차가 창고 앞에 멈췄어요. 강백호는 차에서 내리자마자 주변을 둘러봤어요. 비냄새와 먼지 냄새가 뒤섞여 있었어요. 오장미도 조심스럽게 뒤따라 내렸어요. 백호 씨, 여기 맞아요? 네. 이강혁 휴대폰 위치가 마지막으로 잡힌 곳이에요. 강백호는 창고 문 쪽을 바라봤어요. 문이 아주 조금 열려 있었어요. 누군가 이미 안에 들어간 흔적이었어요. 강백호는 오장미를 뒤로 세웠어요. 장미 씨는 제 뒤에 있어요. 같이 갈게요. 오장미는 물러서지 않았어요. 강백호는 그런 오장미를 잠시 바라보다 고개를 끄덕였어요. 두 사람은 천천히 창고 안으로 들어갔어요. 그 순간 안쪽에서 무언가 떨어지는 소리가 났어요. 강백호 눈빛이 날카로워졌어요. 누구야? 안쪽에서 이강혁의 거친 숨소리가 들렸어요. 강 변호사. 이강혁은 바닥에 주저앉아 있었어요. 얼굴은 하얗게 질려 있었고 손에는 먼지 묻은 봉투 하나가 들려 있었어요. 오장미가 놀라 물었어요. 이강혁 실장, 여기서 뭐 하는 거예요? 이강혁은 대답하지 못했어요. 그저 창고 안쪽 어둠을 바라봤어요. 강백호도 그 시선을 따라 고개를 돌렸어요.
하지만 그곳에는 아무도 없었어요. 조금 전까지 누군가 있었던 듯 발자국만 남아 있었어요. 강백호가 빠르게 다가가 바닥을 살폈어요. 젖은 구두 자국이 선명했어요. 누가 있었군요. 이강혁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어요. 죽은 사람이요. 뭐라고요? 오장미가 굳었어요. 이강혁은 입술을 떨었어요. 분명히 죽었다고 들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방금 여기 있었어요. 강백호가 낮게 물었어요. 누구입니까? 이강혁은 쉽게 말하지 못했어요. 그 이름을 입 밖으로 내는 순간 다시는 돌아갈 수 없다는 걸 알고 있었어요. 강백호는 이강혁 손에 들린 봉투를 봤어요. 봉투 겉면에는 분명히 적혀 있었어요. 최명철 화재 사건 진술서. 강백호의 눈동자가 흔들렸어요. 그거 내놔요. 이강혁은 봉투를 품에 끌어안았어요. 안 됩니다. 이강혁 씨. 강백호 목소리가 낮아졌어요. 그건 제 할아버지 죽음과 관련된 자료예요. 이강혁은 고개를 저었어요. 이걸 넘기면 저도 죽습니다. 오장미가 한 걸음 다가갔어요. 당신이 살려면 지금이라도 진실을 말해야 해요. 진실? 이강혁이 허탈하게 웃었어요. 진실은 늘 힘있는 사람들 손에서 모양이 바뀌더군요. 그래서 또 숨기겠다는 거예요? 오장미 목소리가 떨렸어요. 우리 서린이도 그렇게 숨겨졌어요. 우리 엄마도 그렇게 숨겨졌고요. 백호 씨 인생도 그렇게 뒤집혔어요. 이강혁은 오장미를 바라봤어요. 그 순간 이강혁 눈빛이 흔들렸어요. 오장미가 낮게 말했어요. 당신은 채화영에게 버림받을까봐 두려운 게 아니에요. 이미 버림받았다는 걸 인정하기 싫은 거예요. 이강혁은 아무 말도 하지 못했어요. 강백호가 손을 내밀었어요. 봉투 주세요. 잠시 정적이 흘렀어요. 이강혁은 결국 떨리는 손으로 봉투를 내밀었어요. 강백호가 봉투를 열었어요. 안에는 오래된 진술서 사본과 사진 몇 장, 그리고 작은 녹음 테이프 하나가 들어 있었어요. 오장미는 사진을 보고 숨을 삼켰어요. 불에 그을린 집, 뒤집힌 가구, 그리고 현장 밖에 서 있는 한 남자. 강백호가 사진을 손에 쥔 채 굳었어요. 이 사람. 오장미가 조심스럽게 물었어요. 아는 사람이에요? 강백호는 사진 속 남자의 얼굴을 뚫어지게 바라봤어요. 마 회장님이 말했던 비서실장입니다. 이강혁이 낮게 말했어요. 맞습니다. 그 사람은 사고로 죽었다고 알려졌죠. 강백호가 고개를 들었어요. 그런데 방금 여기 있던 사람이 그 사람이라는 겁니까? 이강혁은 대답하지 못했어요. 그 침묵이 대답이었어요. 오장미 얼굴이 창백해졌어요. 그럼 30년 전 화재 현장에 있었던 사람이 아직 살아있다는 거예요? 강백호는 진술서 마지막 장을 펼쳤어요. 그곳에 적힌 이름을 보는 순간 손끝이 멈췄어요. 오장미가 옆에서 읽고 굳었어요. 이성실. 마대창에 사망한 아내. 그 이름이 또 나왔어요. 하지만 이번에는 계좌 명의가 아니었어요. 진술서에는 이렇게 적혀 있었어요. 이성실 여사의 지시를 받은 것이 아니라 누군가 이성실 여사의 이름을 이용했다. 강백호는 숨을 멈췄어요. 이성실 여사님 이름이 조작됐다는 뜻이야. 오장미가 놀라 물었어요. 그럼 누가요? 이강혁이 천천히 고개를 들었어요. 그걸 아는 사람이 방금 여기 있던 그 남자입니다. 강백호는 이를 악물었어요. 그 사람이 어디로 갔습니까? 모릅니다. 거짓말하지 마세요. 정말 모릅니다. 이강혁은 다급하게 말했어요. 다만 한 가지는 압니다. 그 사람은 채화영 대표님도 두려워하던 사람입니다. 오장미가 굳었어요. 채화영이 두려워하던 사람? 네. 이강혁은 숨을 삼켰어요. 채화영 대표님이 예전에 딱 한 번 말한 적 있습니다.
그 사람이 살아있으면 우리 모두 끝이라고요. 강백호는 진술서를 다시 바라봤어요. 머릿속에서 여러 조각들이 맞물리기 시작했어요. 최명철 화재, 드림호텔 진짜 계약서, 영화원에 맡겨진 최아준, 마씨 집안에 보내면 안 된다는 말, 그리고 이성실 이름으로 된 비밀 계좌. 모두 하나의 선으로 이어지고 있었어요. 하지만 아직 가운데가 비어 있었어요. 가장 중요한 사람이 숨어 있었어요. 그때 오장미 휴대폰이 울렸어요. 한영자였어요. 오장미가 전화를 받았어요. 어머님. 한영자 목소리가 다급했어요. 장미야. 찾았어. 뭘요? 그 간호사. 오장미 눈빛이 번쩍였어요. 강백호도 곧바로 오장미를 바라봤어요. 한영자는 빠르게 말했어요. 지금 요양병원에서 간병인으로 일하고 있어. 그래. 그런데 이상해. 뭐가요? 그 병원 후원자 명단에 최화영 이름이 있어. 오장미 얼굴이 굳었어요. 최화영이 그 간호사를 계속 관리하고 있었네요. 강백호가 바로 말했어요. 주소 보내주세요. 바로 갑니다. 한영자가 조심스럽게 덧붙였어요. 그리고 장미야. 네. 그 간호사가 최근에 누군가에게 협박받은 흔적이 있어. 병원 사람들 말로는 며칠 전부터 계속 누군가를 피하고 있대. 오장미는 전화를 끊고 강백호를 바라봤어요. 백호 씨. 설인이 사건 증인이 위험해요. 강백호는 진술서를 품 안에 넣었어요. 바로 가요. 이강혁이 급히 일어섰어요. 나도 가겠습니다. 강백호가 차갑게 바라봤어요. 당신은 왜요? 이강혁은 입술을 깨물었어요. 그 의사를 연결한 사람이 저니까요. 오장미 눈빛이 차가워졌어요. 이제 와서 죄책감이라도 생겼어요? 아닙니다. 이강혁은 고개를 숙였어요. 살고 싶어서입니다. 최화영이든 그 남자든 이제 절 살려둘 리 없습니다. 강백호는 잠시 생각했어요. 그리고 낮게 말했어요. 도망칠 생각하면 끝입니다. 알고 있습니다. 세 사람은 창고를 빠져나왔어요. 하지만 그 모습을 멀리서 지켜보는 차가 있었어요. 차 안에는 검은 모자를 눌러 쓴 남자가 앉아 있었어요. 그는 강백호가 떠나는 모습을 바라보다 휴대폰을 꺼냈어요. 움직였습니다. 수화기 너머에서 낮은 목소리가 들렸어요. 간호사 쪽으로? 네. 그 여자가 입을 열면 안 돼. 처리합니까? 잠시 침묵이 흘렀어요. 그리고 목소리가 차갑게 대답했어요. 죽이지는 마. 죽으면 일이 커진다. 대신 말 못하게 만들어. 남자는 조용히 시동을 걸었어요. 한편 최화영은 은신처에서 강준호와 마주 앉아 있었어요. 이강혁이 사라졌다는 걸 알아차린 뒤였어요. 최화영은 손톱을 깨물었어요. 강혁이가 어디 갔지? 강준호는 대답하지 않았어요. 최화영이 날카롭게 물었어요. 내가 빼돌렸어? 제가 왜요? 준호야. 최화영은 갑자기 부드러운 목소리를 냈어요. 넌 내 아들이잖아. 강준호 얼굴이 굳었어요. 그 말은 여전히 그를 흔들었어요. 하지만 예전처럼 무너지지는 않았어요. 그 말 함부로 하지 마세요. 최화영 눈빛이 흔들렸어요. 함부로라니. 엄마라는 말은 사람을 살릴 때 쓰는 말이에요. 사람을 조종할 때 쓰는 말이 아니고요. 최화영은 순간 입을 다물었어요. 강준호는 자리에서 일어났어요. 대표님을 죽게 두고 싶지는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대표님 편에 서겠다는 뜻은 아니에요. 최화영이 차갑게 웃었어요. 결국 너도 오장미 편이구나. 오장미 씨 편이 아니라 진실 편입니다. 진실? 최화영은 비웃었어요. 진실이 널 살려줄 것 같아? 강준호가 돌아섰어요. 적어도 거짓말보다는 덜 부끄럽겠죠. 최화영은 이를 악물었어요.
강준호가 나간 뒤 최화영은 곧바로 휴대폰을 집어들었어요. 그리고 저장되지 않은 번호로 전화를 걸었어요. 나야. 상대는 아무 말이 없었어요. 최화영이 낮게 속삭였어요. 그 간호사. 아직 살아있지? 수화기 너머에서 짧은 대답이 들렸어요. 살아있습니다. 말 못하게 해. 최화영 눈빛이 독하게 변했어요. 스마트워치든 뭐든 전부 찾아서 없애. 그리고 이강혁도 찾아. 상대가 물었어요. 이강혁 실장도 처리합니까? 최화영은 잠시 멈췄어요. 그러다 차갑게 말했어요. 배신했으면 처리해야지. 그 말을 하는 최화영의 얼굴에는 아무 감정도 없었어요. 그 시각 강백호와 오장미, 이강혁은 요양병원으로 향하고 있었어요. 차 안은 무거운 침묵으로 가득했어요. 여자는 겁에 질린 얼굴로 오장미를 바라봤어요. 그 말을 들은 여자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어요. 서린 씨. 오장미는 마서린 씨 언니라고 말했어요. 그날 무슨 일이 있었는지 알고 싶어요. 여자는 주위를 불안하게 살폈어요. 그리고 떨리는 손으로 베개 밑을 뒤졌어요. 잠시 뒤 작은 메모리칩 하나가 나왔어요. 저는 길게 말 못해요. 강백호가 눈빛을 굳혔어요. 왜죠? 여자는 금방이라도 울 것 같은 얼굴로 속삭였어요. 찾고 있어요. 누가요? 최화영 대표 쪽 사람들이요. 병실 안 공기가 무겁게 가라앉았어요. 여자는 메모리칩을 내밀었어요. 그날 일이 전부 들어있습니다. 오장미 손끝이 떨렸어요. 전부요? 여자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수술실에서 있었던 일도요. 강백호가 재빨리 메모리칩을 받아들었어요. 바로 그 순간 복도 밖에서 거친 발소리가 들렸어요. 누군가 빠르게 이쪽으로 달려오고 있었어요. 여자는 겁에 질려 몸을 움츠렸어요. 왔어요. 오장미 얼굴이 굳었어요. 누가 왔다는 거예요? 저 사람들입니다. 강백호는 곧바로 병실 문을 바라봤어요. 발소리는 점점 가까워지고 있었어요. 그때 이강혁이 낮게 말했어요. 늦었습니다. 강백호가 돌아봤어요. 뭐가요? 이강혁은 창밖 주차장을 가리켰어요. 검은 승합차 2대가 병원 앞으로 들어오고 있었어요. 그 시각 최화영이 움직이기 시작했어요. 강백호가 가져간 건 사본입니다. 최화영은 봉투를 낚아챘어요. 그리고 겉면의 글씨를 확인했어요. 최명철 화재 사건 원본 진술서. 최화영 입가에 다시 차가운 미소가 번졌어요. 그래. 아직 끝난 게 아니지. 남자는 조용히 말했어요. 하지만 조심해야 합니다. 강백호가 진술서 사본을 봤다면 이성실 여사 이름이 조작됐다는 것까지 알았을 겁니다. 최화영은 봉투를 움켜쥐었어요. 그럼 더 좋네. 뭐가 말입니까? 강백호가 마대창을 의심하게 만들 수 있잖아. 최화영 눈빛이 번들거렸어요. 최명철을 죽인 진짜 범인이 누구인지 몰라도 상관없어. 중요한 건 강백호가 마대창을 믿지 못하게 만드는 거야. 남자는 말없이 바라봤어요. 최화영은 낮게 웃었어요. 강백호는 자기 할아버지를 죽인 집안의 외손녀를 사랑하고 있어. 그 말은 독처럼 차가웠어요. 그 사랑이 얼마나 버틸 수 있을까? 그 시각 강백호의 차 안. 간호사는 메모리칩을 바라보며 떨고 있었어요. 강백호는 노트북을 열었어요. 지금 바로 복사본을 여러 개 만들어야 합니다. 오장미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원본 하나만 있으면 또 빼앗길 수 있어요. 강준호는 조용히 운전했어요. 하지만 그의 눈빛은 계속 흔들렸어요. 최화영의 통화. 간호사를 해치라는 명령. 그리고 자신을 아들이라 부르던 그 목소리. 모두 역겨웠어요. 잠시 뒤 노트북 화면에 녹음 파일 목록이 떴어요. 강백호는 가장 오래된 파일 하나를 눌렀어요. 치직거리는 소리가 들렸어요.
그리고 떨리는 마서린의 목소리가 흘러나왔어요. 언니는 건드리지 마. 녹음 속에서 채화영의 목소리가 이어졌어요. 조용히 해. 내가 입 열면 장미도 끝이야. 마서린이 울며 말했어요. 미안해 언니. 오장미는 더 버티지 못하고 고개를 숙였어요. 강백호가 오장미 어깨를 감싸 안았어요. 녹음 속 의사 목소리가 들렸어요. 대표님, 이 정도면 위험합니다. 그리고 채화영의 차가운 목소리. 깨어나지 못하게 해. 그 한마디가 차 안을 얼어붙게 만들었어요. 강준호는 차를 세울 뻔했어요. 손이 떨렸어요. 어떻게? 강백호는 파일을 정지하지 않았어요. 뒤이어 이강혁의 목소리도 들렸어요. 대표님, 이건 너무 갑니다. 채화영이 대답했어요. 이미 늦었어. 살아나면 우리 다 죽어. 오장미는 눈물을 닦았어요. 그리고 차갑게 말했어요. 이제 끝이에요. 강백호도 고개를 끄덕였어요. 이 파일이면 채화영은 빠져나가지 못합니다. 그때 강백호 휴대폰에 문자가 도착했어요. 발신자 표시 없음. 강백호는 메시지를 확인했어요. 화면에는 짧은 문장이 적혀 있었어요. 내가 가진 건 사본이다. 원본은 내 손에 있다. 모든 것이 끝난 줄 알았던 순간 더 큰 비밀이 모습을 드러냅니다. 이제부터는 누구도 쉽게 믿을 수 없는 상황이 시작돼요. 강백호 눈빛이 굳었어요. 곧이어 사진 한 장이 도착했어요. 최명철 화재 사건 원본 진술서. 그리고 그 옆에 놓인 네잎클로버 손수건. 오장미도 사진을 보고 얼어붙었어요. 저 손수건. 강백호는 이를 악물었어요. 베네 저고리랑 같은 문양이에요. 메시지가 하나 더 도착했어요. 마대창을 믿지 마라. 내 할아버지를 죽인 진짜 이유는 오장미 집안에 있다. 오장미 얼굴이 창백해졌어요. 강백호는 곧바로 휴대폰을 꺼버렸어요. 장미 씨. 오장미는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어요. 백호 씨. 혹시라도. 아니요. 강백호는 단호하게 말했어요. 이간질입니다. 하지만 말과 달리 강백호의 눈빛은 흔들리고 있었어요. 최명철, 마대창, 이성실, 정숙희, 오장미. 그 모든 이름들이 그의 가슴을 찔렀어요. 강백호는 오장미 손을 더 꽉 잡았어요. 진실이 뭐든 장미 씨를 탓하지 않아요. 오장미 눈가에 눈물이 맺혔어요. 저도 백호 씨를 놓지 않을 거예요. 그 순간 차 안의 작은 메모리 칩이 노트북 옆에서 빛났어요. 서린의 죽음을 밝힐 증거. 최명철 화재를 뒤집을 진술서. 그리고 강백호를 흔들기 위한 채화영의 마지막 독. 모든 것이 한꺼번에 움직이기 시작했어요. 하지만 아무도 몰랐어요. 그날 밤 채화영이 손에 쥔 원본 진술서 안에는 아직 공개되지 않은 한 줄이 더 남아 있었어요. 그 한 줄에는 최아준을 영화원에 맡긴 진짜 사람의 이름이 적혀 있었어요. 그리고 그 이름은 강백호가 가장 믿고 싶었던 사람과 연결되어 있었어요. 구독으로 함께 해주시면 더욱 알찬 영상으로 보답드리겠습니다.